오늘은 이제 결제 플랫폼 사업이 직면해 있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오프닝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주가 추이를 보면 NHN 한국사회보결제와 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을 좀 간단히 리뷰해보고 또 현재 어떤 이슈가 있길래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섹터로는 이제 소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온라인화 소비,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화 되면서 이제 2020년 소비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온라인은 최대 호황기였고 이제 오프라인은 부진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렇게 사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추이를 보면 이제 무려 20%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를 또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좀 부진했던 이 리오프닝주들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좋아질지,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이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산업군이 좋아지든 간에 총액만 늘어나면 이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섹터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온오프라인 결제 플랫폼 그 관련 섹터인데,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걸쳐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이 크게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간 안 좋았던 오프라인 밴 사업이 올라오면 양쪽 다 좋아지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이제 대입시키면서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결제 총액이 늘어나면 수혜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두 가지 논리를 양쪽 축에 두고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딱히 이제 각각의 투자 포인트가 사실 현재는 크게 훼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지난 7월부터 불거진, 그리고 이제 과거의 주가의 어떤 발목을 한번 잡았던 이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이제 앞서 살펴본 어떤 내용들, 그런 수혜들을 이제 고스란히 누리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이제 현재 재점화되고 있는 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과거의 나이스 정보통신이 긴 암흑기를 보냈던 때를 잠깐 복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주가 차트인데, 이제 2015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45,000원까지 올라가던 이 주가가 이제 2만원까지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50%가 이제 넘게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제 이 기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벤이라는 사업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사실 이 해당 종목에 투자하실 정도면 벤이 뭔지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벤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결제할 때 이 카드를 긁는 단말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긁을 때 이제 띠리리릭 하는 소리가 바로 이 벤이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카드를 이제 단말기에 10,000원 결제 요청을 하면 이 단말기는 이제 벤을 통해서 신용카드사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카드가 사용 한도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고객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벤사는 이제 결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제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 벤 승인이 가능한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제 AS를 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로직은 이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매출에 더해서 이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카드사가 여러분의 카드가 제대로 결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벤사가 이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카드가 그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잔액이나 한도 초과로 인해서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 대금의 얼마를 수수료를 이제 카드사로부터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 몇 년간 보면
이 벤 시장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부터 불거진 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스정보통신 역시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15년 이전에는 이 카드 사용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결제 금액의 0.28%를 받는 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수익률이 이제 급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10,000원을 결제했을 때 2015년 이전에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10,000원에 0.28%, 그러니까 이제 28원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감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무려 100원에서 28원, 그러니까 72원이나 이제 깎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이제 퍼센테이로 가져가는 거면 결제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 역시 커지니까는 이제 건 바이 건보다 유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큰 건의 소비는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하는 빈도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빈도수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정부가 약간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제 카드보다도 이제 현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바람에 이제 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중구가 쌓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카드 수수료도 낮아져서 매출도 줄어드는데, 이제는 카드도 쓰지 말고 이제 현금을 장려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파의 타격 중심에는 바로 이 나이스정보통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이스정보통신은 이제 오프라인 벤 사업을 이제 메인 비즈니스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악재를 이제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2015년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이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를 쭉 거치다가 이제 작년 3분기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 PG 매출이 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금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벤사의 매출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이제 온라인 PG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PG사는 뭐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벤사가 오프라인 업체에다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줄 때 이제 아무 회사에다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기준에 충족이 되면 설치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PG사는 이제 벤사가 해야 하는 이 검증하는, 회사를 검증하는 일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중간에 벤이 있는데, 벤사가 있는데 왜 굳이 또 PG사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다 이제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거야 뭐 실제로 방문을 해서 이 기업이 혹은 가게가 뭐 실제로 존재하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가맹점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 기업들은 이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이제 번창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 등록해줬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나오고, 또 뭐 카드깡 같은 어떤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심사가 이제 까다롭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 PG사를 당겨서 쓰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오프라인 기업들보다 온라인 가맹점들이 이제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이제 소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대신 판별해주는 역할을 이제 온라인 PG사가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PG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지난 나이스정보통신의 히스토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최근에 발표된 이 나이스정보통신 3분기 실적을 보면, 뭐 여기 이제 표에는 되게 간단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지만은, 이제 매출은 약간 소폭 감소했고, 이제 영업이익은 일부 늘어났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마진을 많이 남겼다라기보다도 이제 비용 지출이 좀 줄어들면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 PG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3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는 성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고 오프라인 밴도 뭐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유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텍스 리펀드 사업 역시도 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면은 맞지만은 사실 그보다 현재 이 날씨정보통신에게 닥친 문제는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죠. 뭐 이제 선거 때만 등장하면 이제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편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만약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카드사 역시도 이 PG사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안대로 이제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춘다면 현재 업계에서는 뭐 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한테 이제 카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가는 이제 이에 따른 여파도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시대가 시작되고 뭐 오프라인 밴 매출이 올라갈 건 알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낮춰서 받는다면 실적이 그렇게나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안 좋아서 오프라인 매출이 뭐 전년 대비 했을 때는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커질 거냐는 데에서는 이제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슈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 날씨정보통신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면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뭐 이게 이제 PD사한테 수혜냐 악재냐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간편 결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간편 결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카드사들보다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법적으로 딱히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도 딱히 없잖아요. 실제로 현재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같이 이렇게 이 간편 결제 플랫폼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 카드사보다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이제 많은 이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카드사들의 어떤 반발이 심한데,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뭐 간편 결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수수료만 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뭐 배송이라든지 뭐 부정거래 방지라든지 고객센터에 활용된 모든 서비스 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CCBB를 가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금융위가 착수를 하는 건데, 이 페이 플랫폼 사업도 사실 이 온라인 밴사를 거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카드 수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어떻게 결정나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지만 최근 결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닥친 중요한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